최근 한국 주식시장, 특히 건설주 시장에서 정말 이상하고 극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건설주의 거대한 분열입니다. 이게 12월 초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한국 건설주 시장이요, 완전히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뭐랄까, 한쪽은 막 불타오르는데 다른 한쪽은 그냥 얼어붙어버리는, 정말 말 그대로 두 개의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죠. 이게 바로 그 모습인데요. 한쪽에서는 중소형 건설주들이 정말 로켓처럼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그 업계 거인들 있죠. 대형주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극과 극의 상황이었어요. 아니,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왜? 무엇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온도 차이를 만든 걸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정부로부터의 신호로 넘어가 보죠.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사실 아주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정부 고위 관료의 한마디였는데요. 이 신호 하나가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이 발언입니다. 신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구칠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죠. 이게 그냥 흘려들은 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얼어붙어 있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뭐랄까 다시 불을 확 지핀 그런 명확한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이 신호 하나가 시장에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자, 보세요. 정부가 공급 늘릴게 하고 강한 신호를 주니까 시장에서는 오, 진짜 하려나 보다 하는 기대감이 폭발한 거죠. 그리고 그 기대감은 곧바로 돈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금이 특정 종목들, 특히 중소형주로 미친 듯이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파트, 작은 규모, 큰 영향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이 정부의 신호가 대형사들은 그냥 지나치고 유독 중소형 건설주에만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구조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중소형사들은 주로 도심의 소규모 재개발 같은 사업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나오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죠. 그런데 대형사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거대한 EPC 사업,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리스크에다가 원가 상승 부담까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정부가 뭘 한다고 해도 바로 수혜를 보기가 어려운 완전히 반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사들은 정부가 밀어주는 모아타운 같은 도심 정비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또 대규모 금융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 적고 몸집이 가벼우니까 정책 변화에 따른 이익을 가장 빨리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이 확 퍼진 겁니다. 반면에 대형사들은요, 발목에 여러 개의 무거운 족쇄를 찬 것과 같았어요. 가장 큰 게 바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리스크 부담이고요. 여기에 자재비, 인건비는 계속 오르죠. 또 사업 구조 자체가 이번 정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떨어져요. 이 모든 것들이 이 거인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랠리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얼마나 놀라웠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와, 동신건설 한번 보세요. 무려 플러스 49.52%. 이게 단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가가 거의 50%가 폭등한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와닿으실 겁니다. 동신건설이 이렇게 50% 가까이 폭주하는 동안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 평균은 고작 6%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이번 랠리의 상징적인 종목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상지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시장의 이 뜨거운 분위기를 이끈 뭐랄까 대장주 역할을 한 셈이죠. 무려 3일 연속 상한가. 여러분, 상한가라는 건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폭까지 주가가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3일 연속으로 기록했다?
이건 뭐 제발 팔아주세요 하면서 돈을 싸들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열기였죠. 그럼 이 열풍을 누가 주도했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신원종합개발의 경우를 보면 무려 69%가 개인 투자자였어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정책 테마주 랠리를 이끌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주가가 폭등했으니 이제 다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랠리가 계속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투자기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겠죠? 아주 짧게 며칠만 본다면 거래량 같은 기술적인 모멘텀을 봐야겠지만요. 이 랠리가 몇 주 이상 이어지려면 이제는 진짜가 나타나야 합니다. 정부의 약속이 실제 건설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뜨거운 랠리가 식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위험 신호, 레드 플래그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거래량이 확 줄어든다. 둘째, 주가가 고점에서 갑자기 10% 이상 뚝 떨어진다. 셋째, 더 이상 새로운 정책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이 슬슬 다시 대형주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 네 가지 신호가 나타나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 랠리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선반영이라는 말의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선반영이 뭐냐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좋은 일을 미리 예상하고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걸 말하거든요. 지금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이 미래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 하나에 베팅을 하고 있는 셈이죠. 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속도라는 겁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얼마나 빨리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형 건설사들도 결국 수혜를 볼 거라는 전망도 덧붙였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랠리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우리가 나설게 라는 강력한 약속을 했고 여기에 업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던 시장의 희망이 더해지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었던 거죠. 결국 이 랠리는 하나의 거대한 약속 위에 세워진 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죠. 과연 현실이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 랠리가 잠시 타오르다 꺼지는 불꽃이었는지 아니면 긴 회복의 신호탄이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